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태블릿 PC 실물을 처음으로 법정에 공개를 합니다. 은색 태블릿 PC가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조작의 요물치고는 아주 낡아빠진 기계였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탄핵 정국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이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저지른 법원,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접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요즘 왜 두 개를 못하냐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지금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와 이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하고 이 콘텐츠가 지금 맞물려고 있어요. 태블릿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영상을 제가 선택하고 있고, 요게 끝나게 되면 바로 두 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적 김세훈 판사는 태블릿 PC에 대한 이 검찰의 모든 조서를 피고인 최소원 측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기록을 보고도 의문이 든다면 그때 가서 감정 신청 사유와 감정 대상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신청해달라면서 이경재 변호사를 달랬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검찰은 이경재 변호사에게 정호성 증거 목록 중 포렌식 관련 부분이라는 자료에 한해 복사를 허용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의 양은요, 177페이지였고 이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포렌식한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가 총 689페이지임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3분의 1만 공개한 셈입니다. 우종찬 기자는 이경재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자료를 입수를 했으나 3분의 2가량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외계인 문자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블릿 PC의 공방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감정 요청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대통령은 정호성의 공범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의 위법성과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각종 문건들의 진실성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JTBC에서 보도한 이 문제의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고영태가 검찰에 제출한 고영태 태블릿 PC와 특검에서 압수한 장시호 태블릿 PC 등 3개 모두에 대해서 감정 요청을 합니다. 장시호 태블릿 PC는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이 최소원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에 검찰은 고영태 태블릿 PC는 아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빈 깡통이라고 밝히고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 PC 검증 및 감정 신청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고영권 검사는 의견서에서 허위 주장에 불과하므로 기각함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 근거로 의견서 뒤쪽에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689페이지 요거를 첨부를 합니다. 그날이 추석 한 달 앞두고 있던 2017년 9월 12일이었고요. 역적 김세훈 판사는 감정 실시 여부는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재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터져 나왔고, 고맙긴 뭐가 고맙다는 거야 도대체 이 역적들아. 아무튼 검찰은
분석 보고서가 최소원 사건의 증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경재 변호사에게는 복사해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를 이경재 변호사가 법정에 항의하니까 역적 김세훈 판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입수하라고 소송을 지휘했습니다. 입수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소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자체 분석한 태블릿 보고서를 입수할 수가 있었고, 우종찬 기자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복사본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사본을 IT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분석을 의뢰합니다. 한 IT 전문가가 이 자료의 출처를 숨기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태블릿 PC의 분석 보고서는 국내의 젊은 IT 전문가들 사이에 공개가 돼버리고 분석 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한 겁니다. 1심 재판부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 날은 2017년 11월 9일이고, 검증은 본래 검찰이 맡기로 했는데 검찰은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50cm가 넘는 육중한 이미지 기기를 법정 안으로 갖고 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죠.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섭니다. 재판부는 1차로 서울대학교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를 하는데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또 고려대 정보학과 대학원의 경우 포렌식 전문가로 꼽히는 이상진 교수가 있었지만 JTBC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배제를 합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이제 검증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검증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 입회인 추천을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종찬 기자는 본인을 도와주고 있던 IT 전문가 2명을 이경재 변호사에게 청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은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오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국가수 검증 작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실시가 됐고요. 검찰은 증거 봉투 속에 보관하고 있던 이 문제의 태블릿 PC 실물을 처음으로 법정에 공개를 합니다. 은색 태블릿 PC가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조작의 요물치고는 아주 낡아빠진 기계였다라고 합니다. 긁히고 찌그러진 흔적으로 볼 때 보관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하고요. 변호인 측 입회인들은 실물을 눈으로 보면서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판부의 허락 아래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공판관여 검사들은 뒷짐을 딱지고 지켜보기만 했고, 외관 확인 작업이 끝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가수 주도하에 포렌식을 위한 이미징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1월 14일 드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의 401호실에서 태블릿 PC의 이미징 작업이 진행이 됐고, 모바일 신분증인 유심칩, 그 안에 조그만 칩 있죠. 핸드폰에도 있고, 이게 핵심이죠. 이 유심칩은 태블릿 PC에 들어 있었는데 외장 메모리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는 뭐냐면 내장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고, 우리가 용량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외장 메모리를 칩을 끼는 게 있어요. 그걸 끼게 되면 이제 용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수는 태블릿 PC 본체는 건드리지 않고 이미징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구한 이 감정 요청 사항에 한해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끝낸 국가수는 2017년 11월 21일 법정에 감정 의뢰 회부를 보냈고, 감정에 걸린 시간은 약 일주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가수가 제출한 분석 결과는 검찰 자체의 포렌식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고, 국가수가 제공한 풍부한 이 감정 결과는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태블릿 PC의 용량을 정확히 감정하려면요, 전문가 집단에서도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국가수는 검찰과 변호인이 요청한 이 감정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형식이었고, 태블릿 PC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감정하려면 일주일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검찰의 자체 포렌식 결과보다 국가수에서 나온 보고서가 상당 부분 우리 쪽에 유리한 단서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각종 전문 분야의 분들이 힘을 보태주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큰 힘이 됐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요, 이런 분들 이 상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세상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워도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눈 뜨고 코를 댕강 배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없어도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 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감옥에 결국은 집어넣고 만 겁니다. 저런 것들은 일반 법으로 처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좌익들 손에 나라를 넘겨주고 지금 현재 5천만 국민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국격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더 파고 들어갈 것도 없어요. 북한 인민 수준으로 살고 있고 북한 수준으로 내동댕이 친 것도 지금 현재의 국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진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우리만 누려도 되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 현명한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